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이름만 들어도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분들 계실 겁니다. 바로 그 인물,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사인 대전 MBC 사장 시절의 법인카드를 지 멋대로 써댄 정황이 경찰 수사로 하나둘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미 세 번째 압수수색이 진행됐다는 것만으로도 사안의 심각성을 알 수 있습니다. 이쯤 되면 단순 의혹이 아닙니다. 거의 확신범 수준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금액입니다. 무려 1억 4천여만 원. 그것도 고급 호텔, 고가 식당, 주말과 공휴일에 집중적으로 사용됐다고 합니다. 공적 목적으로 쓰기엔 낯이 뜨거운 수준의 사용 내역들이 시민단체와 언론노조의 고발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도 본인은 뭐라 합니까? 내부 규정에 맞게 썼고 실무자가 알아서 처리했다. 이게 말입니까? 방귀입니까? 국민 세금과 방송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의 예산을 이렇게 무책임하게 써놓고 이제 와서 나는 몰랐다며 빠져나가겠다는 건지요. 이건 단순한 회계의 문제도 행정의 실수도 아닙니다. 명백한 배임이며 도덕적 해이입니다. 사장이란 사람이 회사 법인카드를 마치 자신의 개인 지갑처럼 쓰고도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려는 이런 후한무치함이야말로 윤 정권의 윤리 수준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게다가 이런 사람이 방송통신의 최고 수장 자리에 앉아 있다는 현실 자체가 웃기지도 않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이진숙 위원장이 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에 다니며 학교 근처 빵집에서 법인카드를 썼다는 정황입니다. 대체 회사 돈으로 왜 학교 근처에서 빵을 사 먹습니까? 누가 봐도 사적 사용인데 이런 일이 아무 문제 없이 몇 년씩 지속됐다는 사실은 당시 MBC 내부의 관리 시스템이 얼마나 엉망이었는지도 보여줍니다. 혹시 이런 묵인과 방조가 정권과의 유착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이 부분도 철저히 들여다봐야 할 것입니다. 정치레이다 시청자 여러분, 이 사안을 단순한 옛날 이야기로 넘겨서는 안 됩니다. 왜냐고요? 지금 그 사람이 방송의 정치적 중립을 책임지는 방송통신위원장이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의 의혹과 정황이면 잦은 사퇴는 물론이고 수사기관에서 즉각 기소하고 법의 심판을 받아야 정상입니다. 그런데도 지금껏 아무 일 없다는 듯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게 윤석열 정권의 공정과 상식입니까? 아니면 내 편은 무조건 감싸는 사적 네트워크입니까? 이제라도 경찰은 엄정하게 수사해야 합니다. 반복된 압수수색은 결코 수사의 시간 끌기로 이어져선 안 됩니다. 이진숙 위원장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 그리고 그 사용의 실질적 목적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야 합니다. 만약 이 수사가 무혐의로 끝난다면 국민은 분노를 넘어 절망하게 될 것입니다. 수신료로 운영되는 방송사를 개인 쌈짓돈처럼 써도 되는 나라, 그런 나라에서 과연 공정한 방송이 가능하겠습니까? 정치레이다는 이 사건을 끝까지 추적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도덕한 인물에게 국민 방송의 미래를 맡겨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지속해서 외치겠습니다. 이진숙 위원장, 당장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 당신은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다음 영상은 극우의 끝판왕임을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대전 MBC 사장 재직 시절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혐의를 입증할 압수수색은 최근에야 진행됐고 소환 조사도 이뤄지지 않고 있어 거북이 수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그 법카 3억 9천만 원 관련하여 고발됐잖아요. 예. 혹시 조사 받으셨습니까? 아직 받지는 않았습니다. 이 위원장은 자신에 대한 수사 관련 압수수색 사실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서강대하고 대전 MBC 압수수색했다는 건 사실인가요? 현장 점검이라고 들었습니다. 예, 아니 압수수색이라고 얘기를 하셔서 어디서 그런 거짓말을 여기 와서 합니까? 대전 MBC 압수수색 영장 가지고 나와서 압수했다고 제가 확인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현재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상태입니다. 경찰은 법인카드 사용 내역과 출입국 현황 등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수사 상황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열린 사상 초유의 3일 청문회. 논쟁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건건이 답변을 하게 되면 이런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런 사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지 않습니다. 내릴 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자연인일 때 썼던 글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무려 3일 동안 여야 위원의 질문에 이런 대응으로 일관했습니다. 이 중에도 잊지 말아야 할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4가지 말이 있습니다.
일반군 위안부에 대해서 후보자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위안부입니까? 아니면 강제입니까? 아니면 자발적입니까? 논쟁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이걸 답변 못합니까? 강제 동원됐는가 아니면 자발적이었는가? 이 질문이 논쟁적인 사안이라는 이진숙 후보자의 말은 일본군 위안부, 즉 성노예지 피해자들이 일본군에 의해 강제로 끌려갔다는 역사적 사실마저 인정하지 않겠다는 태도로 비춰집니다. 뒤늦게 말을 바꿨지만 논쟁적인 사안이라는 것은 취소하고요. 이 사안이 누구와 논쟁하고 있습니까? 개인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개인적인 사건이에요? 일본군 위안부가?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기자 시절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를 직접 취재했다고도 했지만 일본군 위안부로 간 16살, 17살 꽃다운 조선의 처녀들의 일본인에 대한 만행 당한 것은 참담하지 않습니까? 참담합니다. 제가 그게 워싱턴 특파원 할 때 아니면 이용수 할머니도 자발적입니까? 취재를 했었습니다. 그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시고요. 강제적입니까? 자발적입니다. 답변하지 입니까? 않겠습니다. 일제의 반인륜적 범죄를 부정하는 친일 역사관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인사청문회 첫날 공개된 페이스북 게시글 하나. 폭도들의 선동선전에 의해 사망자가 속출했다며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고 전라도 사람을 혐오하는 표현인 홍어족이라는 단어를 쓰고 전두환 씨를 애꿎은 희생양이라고 말하는 이 페이스북 댓글에 좋아요를 누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5.18 민주화운동 폄훼 혐오글에 좋아요를 누른 맥락은 무엇입니까? 광주 민주화운동입니까? 사태입니까? 제가 아는 분이라든가 특히 선거 때 도움을 주셨던 분들은 그냥 무심코 좋아요를 누르기도 합니다. 공직에 임명이 된다면 소셜미디어에서 좋아요 표시를 하는 것에 조금 더 손가락 운동에 조금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뒤늦게 말을 주워 담으려고 했지만 머리 숙여 사죄하십시오. 손가락 운동이 뭡니까? 손가락 운동을 조심한다. 5.18 희생의 무게가 손가락 운동만큼의 무게입니까? 그 내용하고 좋아요 표시한 것하고는 전혀 아무리 상관없습니다. 강변해도 손가락 운동이라는 말에 공감할 국민은 없습니다. 그 용어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취소하십시오. 취소하고 사과하십시오. 취소하고 사과드립니다. 5.18 민주화 운동을 폄훼하는 SNS 게시글에 표시했던 동의와 공감.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속마음을 이진숙 후보자는 끝내 기록, 국법과 같은 단어 뒤로 숨겼습니다. 제가 5.18은 우리나라의 민주화를 이룩한 운동으로 기록을 하고 있고 우리 국법이 저는 그 국법을 본인의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 국법을 대한민국 준수하고 정부가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이야기가 듣고 싶은 게 아니고 본인의 생각이 뭐냐고요. 저는 그 국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5.18은 민주화 운동이라는 국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2014년 4월 16일) 이진숙 후보자는 MBC의 보도본부장이었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시각 전원구조 오보를 내고 그날 저녁에 참사 희생자가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얼마인지 보도한 언론사의 보도 책임자였습니다. 당시 보도본부장으로서 그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십니까? 책임을 통감합니다. 지금이라도 유가족 보시는 앞에서 유가족 와 계시니까 사과를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유가족께 말씀드립니다. 저희로서는 있으신지요? 최선을 다했지만 아닙니다. 지금 후보자 지금 시간이 갑니다. 생각합니다. 앉은 자리에서 단 한마디로 끝나버린 사과. 언론인은 상처를 10년의 세월 동안 품고 왔는데도 상처가 아물기는커녕 또다시 마음에 깊은 상흔만 남게 됐습니다. 지금 이 자리를 모면하기 위한 사과라고밖에 볼 수 없고요. 진심 어린 사과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과는 받고 싶지 않습니다.
인사청문회 두 번째 날이었던 25일에는 KBS가 생방송으로 뉴스를 내보낸 뒤 온라인에 올린 뉴스 영상에서 기자 노트북에 붙어있는 세월호 참사 추모 리본에 모자이크 처리를 하고 이후 생방송부터는 아예 추모 리본을 떼어버리게 한 일도 벌어졌습니다. KBS의 이런 태도는 적절합니까? 제가 특정 방송사의 조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피해갈 궁리만 하시지 말고 방송통신위원장이잖아요. KBS 이사를 구성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KBS 감독권 갖고 있잖아요. 자, 어떻게 적절합니까? 본인의 판단을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판단과 가치관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장관급 고위공직자 후보자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떤 판단입니까? 말씀드리지 않은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용마를 기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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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숙은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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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개인적으로 2008년 MBC 노동조합 집행부 출신으로서 오늘 이진숙 씨에 대한 인사청문회 자체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부디 방통위원장 자격이 정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용마라는 이름을 외치며 후보 사퇴를 촉구하는 MBC 구성원들의 목소리로 시작됐던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고 이용마 MBC 기자는 김재철이 사장, 이진숙이 기획홍보본부장이었던 2012년 당시 노동조합 홍보국장이었습니다. 이용마 기자는 그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MBC 파업을 주도한 뒤 부당해고를 당했고 복마감으로 투병하다 2019년 별세했습니다. 본인은 사죄할 생각이 없어요? 후배의 죽음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청문회에 나온 김재철 전 사장조차 사죄한다고 말했지만 사죄할 생각 없습니까? 사죄해야죠. 방통위원장 후보가 된 이진숙 당시 MBC 기획홍보본부장은 이용마 기자에게 결국 사죄하지 않았습니다. 임기 내내 비판 언론을 적대시했던 윤 전 대통령은 내란을 감행했다가 결국 파면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쫓겨난 대통령의 폐단을 답습하며 정치적 갈등을 키우고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고 있는 장관급 고위공직자가 있죠. 바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입니다. 이러한 고위공직자의 존재가 왜 단순한 논란을 넘어 우리 사회를 위협하는지 이용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대통령이 파면된 지난 4일 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SNS에 짧은 글 한 줄을 올렸습니다. 역사에 죄송한 날. 누가 왜 죄송한 것인진 모호합니다. 다만 밑에 달린 70여 개의 댓글들은 이 위원장의 속마음을 꿰뚫고 있다는 듯 헌법재판소와 민주당, 언론을 비난합니다. 고도의 중립성을 요구받는 장관급 고위공직자가 편향된 정치적 발언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과 교감한 겁니다. 이 같은 이 위원장의 일탈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국회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기간에도 그는 극우 세력의 눈에 들려고 애썼습니다. 별명이 일단 어떠신지 하고 보수 여전사. 보수의 여전사 참 감사한 말씀이고요. 가짜 좌파들하고는 우리가 싸우는 전사들이 필요하다. 자유파 국민이 부여한 자랑스러운 간판입니다. 자, 보수 여전사 이진숙. 감사합니다. 어지간한 여당 의원들도 혀를 내두를 만큼 야당과 비판 언론, 노동조합을 헐뜯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라고 이야기한다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유포범 또는 대북 불법 송금범 이렇게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편파적인 보도를 하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민노총 브로드캐스팅 코퍼레이션 또는 민주당 브로드캐스팅 코퍼레이션으로 불리고 있다고. 과거 대통령의 최측근이란 꼬리표를 달고 중립성을 의심받았던 전임 위원장들조차 적어도 말로는 상대를 존중했습니다. 저는 만약 위원장이 임명된다면 아마 야당의 기능, 야당의 임무를 수행하는 일꾼이 될지라고 믿습니다.
특히 야당 의원님들께서 아주 많은 잘 투쟁을 해주셔서 상당히 방송 공공성에 관한 부분을 확보해 주신 것은 저 개인적으로는 높이 평가를 드립니다. 이진숙 위원장은 사법부도 안중에 없습니다. 방통위의 위법적인 이인 의결이 법원에서 잇따라 철퇴를 맞았지만 자신이 사랑한다는 후배를 공영방송 사장에 임명하고 지상파 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를 강행합니다. 소송이 불보듯 뻔한데도 고집을 꺾지 않고 패소하면 혈세를 쌈짓돈 삼아 2심, 3심까지 법정 다툼을 끌고 갑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이 위원장은 지난 2019년 1호 인재로 자유한국당에 들어갔고 3년 뒤 지방선거에선 대구광역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지금도 지역 정가에선 그가 재도전할 거란 함합형이 상당한 걸로 전해집니다. 누구나 정치에 뜻을 둘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부의 주요 기관장으로서 삼권 분립의 다른 축인 국회와 법원을 무시하다시피 하는 공직자라면 어떨까요? 대통령 파면 못지않은 우리 정치사의 불행입니다. 윤석열 정부 방통위원 중 유일하게 남아있는 이 위원장은 지난 5일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배석자로 참석한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지금 불편한 동거. 네. 어떻게 됩니까? 그럼 이거랑 맞물려서요. 그러니까 우선 이진숙 개인적으로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버틸라고 할 겁니다. 두 가지 이유에서. 하나는 방송 장악 미션을 가지고 내려왔는데 제대로 못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하려는 방송 정상화의 저항을 계속할 겁니다. 것이다. 그걸 자기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미션 수행을 계속하려고 할 것이다. 두 번째는 제가 보기에는 보수 여전사, 극우 여전사로 각인시켜서 본인을 정치 진출하고 싶어 할 것이다. 그래서 본인은 버틸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저희가 빵진숙 이라는 닉네임을 선물해 드렸잖아요. 그래서 카드 횡령 관련하여 고발이 된 게 지난 해 7월이에요. 그런데 뭐 검경이 윤석열 정부에서 방통위원장 수사할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에 수사를 조금씩 한 것 같습니다. 그 결과물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그 결과물이 나오면 형사 책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제가 보기엔 어거지로 죄를 만들어서 지금 제명이 바뀌면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기소됐다고 아웃시켰어요, 그냥. 그랬었죠. 정현주 방심위원장은 그 방심위에 있는 다른 여당 국힘 추천의 상임위원이 더 많은 카드 문제가 있었고 그 근태 문제도 있었는데 유독 정현주 위원장만 아웃시켰어요. 그냥. 본인들이 한 것을 고려하면 저희는 뭐 그렇게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형사적 책임은 지셔야 한다. 잘못한 만큼. 그 그래서 결과물은? 이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구조 개편하게 되면 그런 방통위가 과거 체제가 해체돼요. 그러면 위원도 자연 해산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늘 얘기한 게 방통위 2인 구조가 회의체다. 정당하다, 적법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김태규 부위원장이 그만두셨어요. 지금 혼자예요, 방통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중요 업무 수행이 중단되어 있습니다. 이건 불행 중 다행인 것이죠.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수사 결과가 만약에 안 나오더라도 지금 조직 개편으로는 어차피 어차피 없어집니다. 그건 어차피 없어지게 되면 물러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아무리 버틸라 그래도요. 방통위는 근본적인 혁신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조직 개편에 따라서 지금의 어떤 위원장의 임기 같은 건 전혀 의미가 없어진다. 없어집니다. 즉시 발효될 거기 때문에 그 것이고요. 법이.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인천 부평갑 노중면 의원입니다. 좌파는 나쁜 의미로 쓴 게 아니라고요? 네. 네, 2022년 11월 26일 본인이 직접 쓴 글을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좌파들은 집요하다, 독하다. 그들과의 싸움을 이기려면 그들보다 더 강하고 더 독해야 한다. 이건 뭐 지지하는 발언인가요? 그것은 거짓말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쁘다고 답변 들을 필요 없어요. 네. 평소에 좌파를 늘 비판하고 문제 있다고 하고 싸워서 이겨야 된다고 하는 사람이 다른 자리에서 이게 좌파다라고 하면 그들을 상대로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거지. 이 기본적인 3단 논법도 모릅니까? 됐어요. 답하지 마세요. 이진숙 TV의 영상물들 왜 비공개 처리했었죠?
답변 드릴까요? 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저는 전혀 떳떳하고 전혀 부끄러운 게 없어서 질문을 이해 못해서요? 왜 비공개 처리했냐고요? 공개했는데도 이렇게 됐는데 왜 비공개 처리했냐고요? 유튜브를 답하지 마세요. 그냥 제가 일방적으로 하겠습니다. 비공개해놓고 비공개한 것이 드러나니까 또 바로 삭제를 하셨어요. 그 전에 의원 질의에 서면 질의에 뭐라고 했냐? 영상이 없다 그랬어요. 직접 관리하지 않는다고 했고 거짓말하신 거고 증거 인멸하신 겁니다. 답변 기회 안 드립니다. 극우로 평가받는 표범관 씨하고 그 동영상 찍고 그렇게 영상 올려놓은 거 드러날까 봐 그게 겁났습니까? 저 혼자 자문하는 거니까 답하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PPT 띄워주세요. 네, 대전 MBC 사장 시절에 법카를 1억 4,279만 원 썼고 항목도 그냥 쭉 보시라고 국민들 보시라고 보여드리는 거예요. 잠깐 질문을 하나 하고 싶은 게 생겼네. 법인카드는 본인이 소지하고 다녔습니까? 아니면은 수행한테 맡겼습니까? 때로는 제가, 때로는 수행이. 그게 원칙입니까? 원칙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관리해 왔습니다. 대전 MBC 사장하실 때하고 본사에서 임원하실 때하고 법카 규모가 어느 쪽이 더 컸습니까? 본사 임원이 더 큽니다. 네, 어느 정도나 크죠? 구체적으로는 기억이 안 납니다. 대략도 기억이 안 나십니까? 예. 네, 다음 보시죠. 네, 이거는 물론 6년치입니다. 조금 전 건 약 3년치였고 4억 4천 휴일에 4,953만 원을 썼고 고액 식당은 50만 원 이상의 식당 결제비를 모아본 겁니다. 1억 2천여만 원. 골프장에서 1,200여만 원. 백화점 2천만 원 넘게 썼고요. 호텔에서만 6천만 원 가까이 쓰셨습니다. 유흥업소에서 310만 원. 그리고 저 소액은 몇천 원짜리예요. 10,000원 미만. 뭐 편의점, 뭐 휴게소, 뭐 커피점 이런 데서 10,000원 미만 몇천 원짜리까지도 꼼꼼하게 법카를 쓰셔서 총 4억 3,036만 원을 쓰셨습니다. 뭐 늘 답하시는 대로 저것만 가지고 문제가 있다 없다라는 평가를 하기에는 좀 이른 것 같고요. 다음 거 보겠습니다. 대전 MBC 사장할 때랑 MBC 본사의 임원으로 국장 임원으로 있을 때랑 비교를 했더니 백화점 부분에서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대전에서는 총 24회 총액이 100만 원이 안 되고요. 그런데 MBC에서는 백화점 3곳에서 총 14회 결제를 했는데 총액이 2천만 원이 넘습니다. 평균 한 번 백화점 갈 때 145만 원을 썼어요. KBS의 그 남영진 이사장이 지난해 방통위로부터 해임 의결을 받았을 때 자택 근처 수 킬로미터 내에서 쓴 것들 그리고 곡감 선물을 한다고 66만 원 결제한 것들이 문제가 돼서 결국 해임됐습니다. 근데 백화점에서 저렇게 많이 쓰셨어요? 어디다 쓰셨을까? 혹시 기억은 나십니까?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물건을 샀다면 선물을 했을 것입니다. 선물을 어느 정도나 하세요? 저희는 MBC는 상법상 주식 회사이고 아까 말씀드린 알아요. 대로 네, 1조 8천억 원을 거죠? 다루는 회사였습니다. 선물을 하셨다는 거죠? 평상시에 저렇게 선물을 하십니까? 규정에 맞게 규정은 썼습니다. 모르겠고요. 제가 규정을 물어본 게 아니라 규정에 맞게 쓰셨다고 주장은 여러 번 하셨으니까 그거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선물을 저렇게 백화점에서 사서 수시로 선물을 하십니까? 업무용으로 썼습니다. 수시로 썼냐 그러는데 업무용으로 썼다 그러면 그게 동문서답이지 국어 안 하셨어요?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명절 인근 명절에 인접한 날 직전에 구매들을 하셨더라고요. 네. 다 명절 선물로 뿌린 겁니까? 이렇게 세세하게 명세서를 보여주시면 제가 어디에 썼는지 기억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렇게 수백만 원씩 썼는데 수천만 원을 썼는데 기억이 안 나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2012년 추석 직전에 500만 원 넘게 쓰셨고요. 그 다음에 설 직전에 1,000만 원을 쓰셨어요. 1,000만 원. 어디 갔어? 아이고 자료가 워낙 많아서. 그리고
거기 11번, 12번은 2014년 추석입니다. 그리고 13번, 14번은 설 직전이고요. 설, 추석 그 직전에 이몽카드를 적게는 수백만 원, 많게는 1,000만 원 저렇게까지 선물을 하셨어요? 왜 하셨어요? 저희 MBC에도 사내에서 감사 제가 다른 사례랑 비교 안 해봤겠습니까? 다 감사 안 받으셨잖아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감사 통보했는데 수정 겁니다. 자체가 안 하셨잖아요. 저희 평소 감사도 있습니다. 저 MBC 대전 MBC 사장 하실 때는 와인 사셨어요? 구체적으로는 생각이 안 납니다. 생각이 안 나세요? 예, 네, 거기 해놓으면. 자주 가셨던 20번이나 가셨던 그 갤러리아 백화점 지하에 유명한 와인샵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안 사셨어요? 제가 왜 여쭤보냐면 대전 MBC 사장일 때는 백화점 매출 결제가 다 2, 3만 원짜리예요. 근데 저렇게 자주 가셨어요. 한 백화점에 20번씩이나. 3년 동안 20번 간 게 네. 3년 동안 20번 간 게 뭐가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진숙 내정자에게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카드 관련 답변하실 때 유념해야 될 지점인데요. 김영란법이 통과된 게 2015년 3월 27일이고요. 그리고 이게 시행된 게 2016년 9월 28일입니다. 그리고 MBC는 언론은 김영란법 해당 기관으로 명시되어 있다. 이걸 알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알고 있습니다.